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제3회 중고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죠. 초등부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행동을 한 시기가 예수님이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있었다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일들을 남기고 싶어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라면 가장 중요한 말이나 행동을 제가 죽기 전에 할 것 같아요. 의미심장한 내용이나 아니면 후대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오늘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두런두런 얘기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러셨겠죠. 그러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들입니다. 대야에 물을 뜹니다. 밥 먹던 제자들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는 겁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고 있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중동에 사셨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동 생각하면 됩니다. 황량하고 모래 먼지 피고 뒤덮인 것,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하루 종일 밖을 다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종이 있는 집안이라면 주인 딱 오실 시간 정도 되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 발을 씻기는 거죠. 발을 깨끗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겁니다. 마치 종처럼, 마치 아랫사람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가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것은 자신이 세상을 뛰고 난 뒤에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제하는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 자신의 순종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신 겁니다.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는 때가 유월절 바로 전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유월절에 잡는 그 양처럼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결심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고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죠.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죠. 3년 반이나 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 됐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자기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이제 곧 회복의 때가 온다고,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스스로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로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죠? 오늘 보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던 시절에 세족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가르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제가 그분한테 잘못했던 행동들, 그리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도망쳤던 일들, PC방에 박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전화해도 안 받는 일들, 화냈던 일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올랐죠. 저들이 들었던 기분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이 남아가지고 자신의 그 착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조금씩 나가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이전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수님은 아까 봤던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자들 다 시킨 다음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왔습니다. 선생의 지위, 그리고 주인이라는 지위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우리 몸이 여기 있는데 일본의 법을 따른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그 통치자에게 가서 섬기는 게 옳습니다. 전쟁을 했다고 쳐봅시다. 전쟁을 하면 이기는 나라와 지는 나라가 있겠죠. 그럼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에 가가지고 항복한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옛날 시대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승리한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그곳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주인이 당연히 크고 보냄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더 큰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보낸 자입니다. 그럼에도 선생이지만 주인이지만 종의 형상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이시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낮아짐이 천국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태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최후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의 끝을 보이신 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의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아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전히 높아지고 공격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누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죠, 물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아집니다.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정말 소망이 없는 걸까요? 베드로의 요청, 베드로가 왜 예수님 절 시키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않으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읽진 않았지만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럼 저를 전부 다 시켜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해서 깨끗해졌죠.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종의 자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그 밖에 지방을 밟고 들어와서 발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끼는 제자이고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 삶을 제자로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발을 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함께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가 보이신 그 순종의 길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시기가 많이 불안하고 또 이제 매번 시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건이 바뀌어요. 이번 주에 다 끝난다, 이번 주에 계약한다라고 했는데 또 사건이 터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혼란할 때에 비록 학교 안 가고 그냥 사람 만날 일 없고 해서 그냥 우리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안일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냥 평범한 시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종의 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자세를, 낮아지는 자세를 실천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친구들은 그래도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만날 때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제자가 된 우리도 그렇게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학교도 안 가는 시기에 우리 삶 속에서 보통 학교에서 하면 이런 거 많이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평범한 시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먼저 종의 자세를 취하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긴 것은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여전히 옛 사람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다,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계속 지체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즐거운 모습, 기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3회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많이 접해보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현재 우리 고등부에서 고3 남학생반을 지도하시면서 동시에 군산 제1중학교에서 우리 수학 현직 교사로 이렇게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김용찬 선생님을 모실 텐데요. 우리 별명이 수학 귀신으로 또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학에 관한 귀신이다. 우리 먼저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귀신 가면을 또 쓰고 등장했습니다. 네, 가을 박수 주세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뭐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용찬 선생님과 함께 나눌 주제는 뭐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오늘 나눠볼 주제는 이제 용찬 지사님이 또 이제 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사태가 길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파장이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계약이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아온 질문이 있거든요. 용찬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계약이 언제로 바뀌었죠? 4월 3일인가요? 4월 6일. 네, 4월 6일 날 연기되었습니다. 4월 6일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직 교사.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일주일 미루고 그다음 2주일 미루고 또 2주일 미뤄가지고 총 5주 지금 휴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정 수업 일수는 총 19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간 190일을 가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진급도 되고 학년을 이제 마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최대 지금 원래 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일 날 만약에 계약이 됐다라면 3주 딱 그 휴업을 하고 나서 계약을 했으면 방학이 3주 줄어든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유은혜 장관님이 장관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장관님이 교육부 장관. 2주를 더 연장했는데 2주를 더 연장하면서 붙인 조항이 뭐냐면 수업 일수를 이제 10일간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는 방학은 3주가 줄었고 그 다음에 2주는 그냥 방학 그 관계없이 줄은 지금 상황이죠. 그러면 이대로 4월 6일 날로 계약이 된다면 이제 그때 상황에 봐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매일매일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4월 6일 물론 이제 발표는 했지만 또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또 너무나 힘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브리핑 때도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입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인 답변 아직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직 발표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수업 일수가 이렇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과연 우리의 방학은 어떻게 되는가? 더불어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뭐 그죠. 현장 학습이라든지 네. 다양한 야외 그죠. 그런 시간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학교에서는요, 뭐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막 한꺼번에 막 모여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타시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거의 다 지금 학사 일정을 2학기로 밀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아쉽게도 체육대회나 뭐 현장학습이나 야영이나 뭐 수련활동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분명히 3주가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방학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네. 근데 정해진 건 없지만 제 느낌상 여름방학이 줄지 않을까. 왜냐면 겨울방학은 또 선생님들이 이동 기간이거든요. 이동도 해야 되고 학교도 그 다음 이제 신입생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름 방학이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 보통 여름 방학 돼 있는데 거기서 3주를 빼버리면 일주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거는 교육부에서 또 가이드를 지금 또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속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또 중고등부 또 여름 수련회도 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씩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도전이 되어야 될 메시지는 사실 이 언제 계약할지 모르는 일단은 4월 6일 날로 잠정적 계약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또 그때까지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은 또 계약이 연기될 수도 그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계약을 기다리고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의 현재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학교를 가지 않지만 집에서 가정학습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숨은 고수들이 있거든요. 숨고. 네. 그죠? 그런 고수들이 이제 만약 계약이 딱 됨과 동시에 나타날 텐데 밀리면 안 되죠. 네. 또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학교에서 승리하고 아멘. 가정에서 승리하고 아멘.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네. 멋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내공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또 교육부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EBS EBS. 멀게 또 시야를 본다면 수능에서도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EBS인데 너무 또 잘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들, 강사들이 아니에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리고 책도 엄청 싸요. 올칼라지만 5,000원, 6,000원, 7,000원. 완전 해자네요. 그죠. 근데 수학은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수학 담당하고 있지만 수학은 하루라도 문제를 안 풀면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루에 3문제라도, 하루에 5문제라도 숨은 고수들을 기억하며 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그 화상 채팅이나 영상 채팅 이런 지금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물품을 받아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계속 화상으로 뭐 건강 체크라던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또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이런 부분 꼭 알고 계시고 우리 애가 얼마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4월 6일 계약이라는 것도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를 가장 불태울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침에 일찍도 일어나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지금 1교시다 지금 2교시다 하루를 이렇게 시간표로 그렇죠. 이렇게 네. 국영수사관으로 그죠.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숨은 고수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멋진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수학 귀신 우리 김용찬 집사님과 함께 나눈 이 대담 현재 우리 교육부 방침 속에서 우리 중고나라 친구들이 가야 할 방향성과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좀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유익했던 시간이고요. 우리 전우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에게 물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저는 놀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열심히 놀고 있거든요.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점점 이렇게 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위기감이 막 팍팍팍 들어요. 근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하잖아요. 뭐 저희는 이제 뭐 그럴 것도 없고 하고.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이런 시간대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뭐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의 건강이나 그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톡방이나 그런 데 보면 학생들이 그 대답을 거의 안 해요. 한 반에 요즘 몇 명이죠?
보통 25명에서 30명 사이 정도. 25명에서 30명 정도 있는데 맨날 대답하는 사람이 한 9명 정도 있다고 오늘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럼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 좀 사실 귀찮을 수 있어요. 맨날 물어보고 막 가끔 물어보면 귀찮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협력하고 또 선생님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들 건강과 그런 걸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와 그리고 삶의 패턴과 내 건강 상태를 선생님들께 확실히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내 옆에 있다. 같이 이런 시국을 같이 헤쳐나가는 동역자다. 이런 지금 같이 간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혼자 해가지고는 이 코로나 절대 이겨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으로 미지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또 맡은 자리에서 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중고나라 모든 친구들이 순고로 거듭날 수 있기를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3회 중고나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엔딩 크레딧 한번 해야죠, 그거. 해야죠. 지금까지 제가 먼저요? 우리 수학기신님 또 등장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